일단 정말 기어코 방송을 했습니다. 이재명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원래 그제 하려고 하다가 1월 날 원래 1월이 원래 프로그램이 병신된 날이죠. 그런데 그 공무원이 관련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추모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좀 연장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 연장하자 해놓고는 하루 뒤에 그냥 결국 틀었습니다. 이게 JTBC는 지난번 그 대선 때 완전히 이재명 쪽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죠. 거의 자파 방송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JTBC가. 그리고 그전에 탄핵 국면이나 이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난, 그리고 폭로성, 어떤 확인되지 않은 것들도 막 보도를 했고, 중앙일보와 같이. 자, 그런 JTBC니까 이제 일종의 청구서를 내민 거죠. 우리 프로그램, 대표적인 우리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 그래서 나가서 이게 논란이 벌어지니까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싶어가지고, 이재명 쪽에서 좀, 방영을 연기하자 했는데, 그래, 오케이, 알았어. 하고는 바로 그 다음날, 오히려 추석 당일날, 방송을 내보내버리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JTBC는 지금 어제 시청률이 8.9%가 나왔다.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를 부탁해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다. 그런데 이게 8.9%가 지금 높다고 이재명이 출연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많은 국민에게 외면당한 겁니다. 외면당한 겁니다. 저 꼴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트럼프발 리스크, 경제 위기까지 막 닥치고 이런 상황이고, 이 국가 행정망이 막 불타고 아주 복구도 제대로 안 되고 20%도 안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렇게 낄낄거리고 부부가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해서 많이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JTBC로서는 8.9% 시청률이 나왔다고 희희낙낙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저도 과거에 예능 프로에 출연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시간 반짜리 정도 되죠. 1시간 반짜리 찍으려면은 보통 한 4시간, 최소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자, 그런데 자, 이재명은 이 다급한 시간에 이것을 최소 5시간 이상은 찍었다는 것이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지나간 일정은 공개를 합니다. 지나간 일정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저게 9월 26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8시, 밤 8시 20분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재명이 뉴욕 유엔총회 참석하고 서울공항에 도착한 게 26일 8시 40분.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20분 후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죠. 그러면은 보고를 바로 받았을 겁니다. 보고를 안 하면 이상하죠. 이게 국가 행정망이 불타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8시 40분에 도착해서 아무런 행동을 안 취합니다. 그리고 27일 날, 자, 저거는 용산 홈페이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는 이재명의 일정입니다. 지나간 일정은 저렇게 다 공지를 하죠. 27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 일정도 없었는데 뭐 오전에 이 상황을 공유를 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 자, 그래서 홍보수석이 그걸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27일날 어쨌든 자기들이 공지한 일정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 다음날 28일이 문제 일요일인데, 28일에 저기도 공지한 일정을 보면은 17시 30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회의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건 저거 하나 딱 있죠. 앞뒤로 봐도 저거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여러 가지 회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쪽에서. 자, 이재명 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이재명이 20분 후에 귀국을 했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안 했고, 27일에 용산의 주장에 따르면은 27일 오전 9시 39분에
기자단에게 무슨 지시사항을 공지를 했다. 자, 뭐 지시를 뭐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회의는 안 열렸습니다. 회의는 토요일 날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28일로 넘어갑니다. 27일 그냥 공란으로 놔두고 28일로 넘어가서 이것은 용산의 또 주장입니다. 저기는 일정도 없죠. 내부 회의도 저기 다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에 표시를 합니다. 지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보면 국무총리 주례 오찬회동, 주한대사 신임장 수여식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죠. 전부 다 일정을 다 합니다. 국무회의 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일정을 사전에 사후에 공개를 하는데 없습니다. 저 28일 날 5시 30분밖에 없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28일 오전 10시 50분에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했다. 그래서 대면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왜 저기 일정이 안 적죠? 그 중요한 일을. 지금 추가로 하면은 이게 또 탄로가 나니까 지금도 저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 28일 오전 10시 50분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저기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논란이 되고 나니까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이 녹화가 28일 지금 그 추정으로는 한 12시부터 한 5시까지 이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한 5시까지. 그리고 5시 30분에 부랴부랴 그 상암동에 있는 JTBC에서 강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까지 막 달렸겠죠. 달려서 이제 5시 30분에 회의를 했다. 그거 하는데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왜 이 5시간 이상 동안 그 녹화를 했다고 보느냐? 자, 제 경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1시간 한 30분짜리 예능 프로그램에 과거에 몇 차례 나간 적이 있는데 한 4시간 이상 녹화합니다. 이경규 씨가 연예인 이경규 씨가 저번에 냉장고를 부탁해 저기 출연을 하고 나서 뭐 투덜거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나쁜 의미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우선 녹화를 10시간 동안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시간. 보통 이제 다른 출연자들은 뭐 셰프하고 와서 막 연습하고 뭐 이렇게 분장하고 하면 한 10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기는 이재명이 참석을 했으니까 뭐 빨리빨리 진행을 했다고 해도 5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진짜 엄청나죠. 우리 네티즌들이 이 출연진의 손목시계를 차고 나온 출연진이 있었죠. 그래서 손목시계 그 장면을 학대를 했습니다. 학대를 막 하니까, 학대를 해보니까 시간대를 포착을 했는데, 그 네티즌은 이렇게 씁니다. 그 댓글창에, 그 방송국 댓글창에, 이재명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시간, 출연진의 손목시계 시간대 포착했다. 촬영 초반에 포착을 해보니까는 오후 1시 15분이었다. 오후 1시 15분. 방송 후반에 가니까는 한 4시 10분쯤 됐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 1시 15분에서 4시 10분까지는 계속 됐죠. 그런데 또 다른 네티즌은, 내가 그것을, 4시 37분까지 봤다. 이겁니다. 그 출연자의 시기에 4시 37분까지 봤다. 그러면은 5시가 넘어서 끝났을 것이다. 그리고 1시 정도에 시작을 했으면은 분장 시간이 있죠. 분장을 하고 하는 이런 시간까지 하면은 12시부터 한 5시까지는 최소입니다. 이 촬영을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나서 5시간 동안 예능 찍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가서 저 회의는 한 2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관련 회의. 이게 과연,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국가 행정망이 다 불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화재가 다 불이 다 꺼졌다. 뭐, 이렇게 토요일 날 다 꺼졌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토요일 날 불이 완전히 꺼진 시간이 오후 7시 30분쯤이고 용산에서 뭐 5시라고 하지만 어쨌든 저 토요일 날에 오후 5시까지는 계속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망이 다 불타고, 그리고 이 월요일 되면은 29일부터 월요일 되면은 대혼란이 예상이 되고 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이 시점에 저기서 28일 날 저 영상을 찍었다. 한 5시간 동안. 그것도 문제지만 27일 토요일에 도대체 뭘 한 거냐. 토요일에 무슨 뭐 상황을 공유했다. 이렇게 기자실에 공지를 했는데 뭘 공유를 뭘 어떻게 한 거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지난 뒤에야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왔다. 그런 이유를 걸어서 뭐 고발도 하고 뭐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재명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본인도 저 날짜만 딱 보면은 26일 날 20시 40분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한 이후에 28일 날 17시 30분에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관련 회의에 참석을 했으면은 45시간입니다. 45시간. 자기들은 안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자, 그러면 뭐 회의록을 뭐 공개를 하든지, 그리고 왜 저기다 그건 안 적어놨습니까? 저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넣은 그 사후 일정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제 그 방송된 내용들 보면은, 보통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요리 대결을 하는 그런 코너죠. 그런데 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냉장고를 가지고 오려면은 공간에 있는, 한남동 공간에 있는 냉장고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제철 음식이다 해서 이거를 가지고 뭐 요리 대결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형식까지 바꿔버린 거죠. 냉장고를 부탁해 본래의 형식까지 다 바꾸면서 이재명에게 홍보의 장을 JTBC가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하면은 지금 댓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냉장고 하니까 당장 생각나는 게 과일 2천만 원어치 2.8톤 코끼리도 출연하나. 코끼리는 왜 출연 안 했지? 이게 뭐냐면은 그 지난 대선 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2천 몇백만 원어치 과일을 냉장고에 쟁겨놓고 계속 먹었는데 그거를 무게로 해보니까는 2.8톤이다. 2년 동안 과일을 2.8톤 사다 놨다. 다 먹지도 못했겠죠. 막 썩고 하면 다 버렸겠죠. 그걸 다 먹었겠습니까? 인도상 2천 몇천만 원씩 과일을. 법인카드니까 남의 돈을 우리 국민 혈세니까 막 쓴 거죠. 그래서 냉장고 부탁이 하니까 당장 그런 그 연상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떠오르고 하니까는 또 그게 또 뭐 그것뿐입니까? 소고기가 나와도 저거 그전에 법인카드로 소고기 다 사서 저기 쟁여 놨는데 저거 또 이번엔 또 특할비로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막 나오죠, 댓글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형식까지 바꿔가지고 냉장고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제철 음식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 방송 끝나고 한번 댓글창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JTBC 유튜브 댓글창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말 우리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일단 이 유튜브 채널 제가 조금 전에 뭐 취재를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가 62만 조회를 기록을 했는데, 자, 댓글이 무려 3만 7천 개가 달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 봤을 때 댓글이 3만 7천 개. 그런데 전부 다 조롱을 하고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방송국과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거 촬영할 때냐, 도대체 그 국가 행정망이 불타고 있는데 이것을 찍고 있을 때냐, 이게 정말 국가 전산망 화재 직후 찍은 예능 맞느냐, 이 와중에 예능 촬영이 뭐냐, 김현재에게 국정은 다 부탁하고 자기는 그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을 했느냐, 이런 말을 비롯해서 김현지 이야기부터 굉장히 많이 이 댓글이 지금 3만 7천 개가 달렸습니다. 지금 시간에 한 4만 개 가까이 달렸을 텐데, 음식보다 댓글이 더 맛있다 이렇게 쓴 댓글도 저는 봤습니다. 한번 댓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시죠.
속 시원한 그런 댓글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논란이 하나 됩니다. 뭐냐? 이거 댓글을, 불리한 댓글, 비판하는 댓글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니냐? 계속 지우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봤을 때도 이 댓글이 이상하다. 내가 쓴 댓글이 지워졌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유튜브 댓글은 구글에서 아주 심한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은 그 댓글을 제한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것이 계속 지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이 계속 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JTBC를 비판하는 것이.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지금은 확인은 안 됩니다. 이게 JTBC 쪽에서 지우는 건지.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건 엄청난 조작이죠. 댓글을 그 방송국에서 지워버린다는 건. 지금 사실인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올라옵니다. 가령 화재 이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 이 댓글을 써서 좋아요 2200개를 받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삭제가 돼버렸다. 삭제가 돼버렸다. 나는 지운 적이 없는데 댓글이 자꾸 삭제된다. 이런 댓글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댓글 삭제하는 거 아니냐. 아니, 화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 이 댓글을 구글 AI가 지웠을 일은 없죠. 자, 그런데 거기에 2200개의 좋아요를 받고 이게 그 상단에 노출이 되고 하니까 그냥 이게 누군가 지워버린 것 같아. 이게 글 쓴 사람이 이런 거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뭐 예능을 찍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공무원 순직 등의 사고들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이 상황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예능 찍고 웃고 떠들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의 태도인가. 우리 집 불타고 있는데 지방 가장이 놀러 가버리면은 이거 되는 일인가. 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굉장히 당황했죠. 추석 연휴에 이제 민심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또 물타기 하느라고 민주당이 나서서 또 이재명 보호하려고 고소 고발을 막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주진우 의원부터 고발 다 했죠. 그런데 오늘은 장동혁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에 이어서 제1 야당 대표까지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지금 이 주진우 의원이 계속 여기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SNS 올린 글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죠. 주진우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자, 28일 냉부해,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 킹 받는 10가지 이유, 열받는 10가지 이유 해서, 여기도 나왔습니다. 이동하고 메이크업을 한 것을 감안을 하면은 오후 12시쯤 촬영이 시작됐을 것이다. 자, 12시쯤 촬영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 5시 가까이까지 이렇게 출연자의 손목시계에 비쳤죠. 그러니까 5시간 이상을 촬영을 했다는 건데, 그때 촬영을 시작한,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시작한 12시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이 핵심을 짚어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냐. 화재 진화 18시간째. 자, 화재가 진화를 한 것이 토요일 5시경이라고 하면은 18시간째니까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인데, 이 골든타임을 이 예능 프로그램 찍느라고 다 무시해버렸다. 그 시점에 전산망 647개, 대국민 서비스 436개가 중단됐다. 금융, 물류, 출입국, 방역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런데 히히덕거리면서 부부가 거기 가서 출연을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그러니까 그때가 1월이죠. 28일 1월이었는데 월요일 시작되면은 목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복구율은 5% 미만이었다. 5%, 지금도 20% 채 안 됩니다. 그런데 5% 복구율로 안 되는, 정말 현장에 나가서 현장이라도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히덕거리면서 이 예능 녹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인 파악도 못하고
거짓 해명들에 막 들통이 나고, 그리고 96개 시스템을 민간 서버로 이관하는 것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어떤 컨트롤 타워가 저기 녹화 예능 프로그램 히덕거리면서 녹화하러 가 있으니까는 우왕좌왕 하는 거죠. 우왕좌왕해서 뭐 96개 시스템을 민간 서버로 이관하는 것을 논의하는데,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말도 막 나오고 하는데, 뭐 이재명 나몰라라 방송국 가서 히덕거리면서 이 녹화 찍고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실 조치는 문자 1개, 내부 회의 한번 끝. 문자는 이제 뭐 홍보수석 시켜가지고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내부 회의 한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보여드린 내부 자기들 일정표에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내부 회의 했다고 뭐 우기니까 내부 회의 한번 했다 치자 그럼. 그래서 재난 이틀째 되는 날인데 이재명이 현장 방문 제로, 중대본 회의 주제 제로, 공개 회의 제로, 직접 브리핑 제로, 관련 부처 장관, 행안부 장관 대면 보고도 제로. 강유정 대변인에게 복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각 그 부처에 확인해 보세요. 이제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기는 안 따라갔나 모르겠네요. 대변인이니까는 아마 따라갔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 촬영하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초단위로 공개를 요구하고 이재명이 형사고발도 막 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세월호 7시간 때 분단위가 아니고 초단위로 공개하라 막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 TV조선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쪽에서 좌파 쪽 패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단위로 공개를 하라는 말이냐, 공개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하라고 본인들은 그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초단위로 공개를 하라고 했었죠. 이래 내로남불이라는 이 말조차도 지금 아까울 정도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예능의 중대본 회의가 밀린 최초의 사례가 되어버렸다. 자,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우체국 물류가 막 마비되고 하는, 국민 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이 대책회의를 하기 전에 예능을 찍고, 그리고 대책회의가 일요일날 5시 반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요일날 5시 반에 그 중대본 대책회의를 했다? 아니, 이 중대한 상황에 일요일 5시 반, 그럼 왜 5시 반이냐? 그거 JTBC 녹화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겠죠. 낮에 안 하고 JTBC 녹화 일정이 있어서 5시 반에. 그러니까 냉장고가 중해, 전산망이 중해, 무엇이 중한데, 이 말이 지금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했느냐면은, 본인이 지금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그 장동혁 대표까지 또 주진우 의원 막 고발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픈 거죠. 여론이, 민심이 심상찮게 돌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뭐라고 썼느냐, 참 이렇게 씁니다. 이재명이 때로는 간과 썰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의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여론이, 이 민심이 이거 예능 토론한 데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는 불만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 간과 썰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이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판한다고.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자,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되는 행동을 했습니까? 금요일 날, 27일 날, 26일이죠. 귀국했으면은 바로 한밤중이라도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 다음 토요일, 아침부터 현장을 가든지, 오늘 또 좌파 패널들은 현장에 간다고 불이 빨리 꺼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제대로 그 상황 관리, 위기 관리도 하나 하지 못하면서 예능 프로 간 게 이게 국민 삶의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오히려 국민들 부하 추석날, 정말 어제 추석날 또 하필 그런 걸 방영을 해가지고 오히려 저 화를 돋우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넉 달 된 정권이 이렇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을 무시를 하고 자기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지지층에게 이 지지층을 열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음식 프로 같은 데 나가서 또 자기에게 대선 때 일방적인 그 지지를 보내준 그 방송국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언론사에 나가서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뭐 이재명 흔들기를 한다. 이재명이 지금 한 행태를 시간대별로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까지 제가 이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김혜경 씨도 어제 뭐 나와서 뭐 히덕거리고 했죠. 그런데 그게 28일 그 녹화를 한 거죠. 그런데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마지막으로 회담을 하려고 부산에 왔는데 그날 부산에 안 갔습니다. 김혜경 씨 안 갔습니다. 그 전에 뭐 유엔 총회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서 유엔 총회 가서도 뭐 뭘 했는지 그냥 뭐 저기 한인타운 가가지고 뭐 쇼핑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왔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그 부산에 와서 그 행사를 하는데 안 갔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발표한 게 이석정 이 뒤에 있는 이제 돌이 이렇게 이탈을 해서 머리가 어지러운 거죠. 이석정에 걸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석정에 걸린 게 29일 저녁이라는 겁니다. 29일 저녁. 자, 28일 날 5시간 이상 방송을 하고 시덕거리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중요한 외교 일정이 있는데 이석정이 걸렸다. 이것도 또 댓글에서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5시간 이상 시덕거렸다.